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강소도시 육성 전략안을 발표했는데요. 지역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3-4개의 중소도시를 연계해서 강소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첫 소식 장소라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상대적으로 도시 기반이 취약한 지방 중소도시를 묶어 강소도시로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국가 균형 발전 비전을 선포하고 서너 개의 지방 중소도시의 교통망을 확충 연결해 생활 의료 등의 서비스를 갖춘 지역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강소도시권 육성 전략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외 버스터미널이나 주변 혁신도시 등 기존 중심지에 생활, 의료, 교육의 주요 지역 거점을 만들고 대중교통망을 확충해 근처 서너 개의 중소도시를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강소도시권은 전체 인구 30만 명 권역 정도가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들과 지방 중소도시들이 얼마나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태 지역 중소도시에 부족한 지역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대형 화재가 잇따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대전 복합터미널 일원에서 국가안전대진단 및 화재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다음 달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예방 활동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서 과식과 과음 안 하기, 안전신고 포상제 홍보 등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피해 또한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작년 한 해 전주 지역에서만 명절 피해 상담 접수가 총 132건이었습니다. 2016년 대비 42건이 증가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선물 구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명절 피해 구제 상담 접수건은 총 132건으로 2016년도 대비 42건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은 명절 선물, 전자상거래, 택배 퀵서비스, 숙박 등 여러 가지입니다. 지난 추석 박모 씨는 쇼핑몰을 통해 명절에 입으려고 구매한 셔츠의 배송이 지연돼 쇼핑몰 사업자에게 연락했으나 받지 않고 게시판에도 답변이 없어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핫라인 가동,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창구를 개방하게 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설 명절 대비해서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KLN 전예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적 경제 방식의 공동체 사회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8 사회적 경제 신년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공동체적 사회를 만드는 데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키워드라며 사회적 경제 조직의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화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내자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 경제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 운영 및 경제 실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도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도민에게 평가를 받는 일이라 여기고 업무에 임할 생각입니다. 지난 5일 도청 기자실에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 의지를 강하게 굳혔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송 지사는 5일 도청 기자실에서 6.13 지방선거에 나갈 뜻이 분명함을 내비쳤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상 준비를 거의 다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책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나 정책으로 모든 것은 승부를 거둬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 구상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겸해서 공식적인 선언은 또 따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송 지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종료된 후에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송 지사는 이날 도정 현황과 관련해 탄소법, 국민연금법, 새만금 특별법 등 이른바 3대 법안이 2월 중 상정될 예정이라며 법률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강원국제비엔날레가 지난 3일 국내외 정상급 작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악의 사전이라는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강원국제비엔날레는 다음 달 18일까지 44일 동안 진행됩니다. 강원국제비엔날레는 국내외 유명 작가부터 공모를 통해 참여한 작가까지 23개국, 58명의 비디오나 조각 등 총 110여 점의 다양하고 신선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국내 정상의 미디어 아티스트 팀 태식그룹이 소리와 글자로 구성된 예술과 기술을 접목한 퍼포먼스로 개막식 첫 공연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말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게 고군산 군도가 개통이 됐죠. 이로 인해 주말마다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어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관광형 2층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관광형 2층 버스가 고군산군도 도로를 달립니다. 지난해 말 개통된 고군산군도 도로는 주말마다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 이 일대 도로가 마비돼 여행객뿐 아니라 주민들은 교통난으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고군산 진입도로가 장자도까지 개통된 이후에 주말이면은 많은 차들이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체가 되어가지고 야미도에서부터 장자도까지 밀리는 시간이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이 이렇게 정체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왕래한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는 지난 1일부터 관광형 2층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신시도와 문여도, 선유도, 장자도를 잇는 8.77km의 도로입니다. 군산시는 비흥항, 장자도 구간 99번 노선을 신설하고 2층 버스 2대를 배치했습니다. 첫 차는 새벽 6시 30분, 막차는 오후 8시 30분으로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며 요금은 기존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합니다. 2층 버스는 1층에 12석, 2층에 59석, 휠체어 대기 공간 등을 포함해 총 73석의 좌석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2층 시내버스 도입이 고군산군도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관광객 수요에 따라 일반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탄력적 운행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설을 맞아 귀성객과 도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에 나섭니다. 연휴 기간 동안 지역별 쓰레기 수거율 조정과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를 확대 비치해서 생활 쓰레기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생활 쓰레기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을 편성해서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 등을 상시 순찰할 계획입니다. 진드기에 의한 쯔쯔가무시병 등 농업인의 감염이 늘면서 경북 포항보건소가 감염병 예방 교육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관내 호미곶 등 농업인 실용교육 현장을 찾아서 감염 예방법과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예방 교육을 펼치고 있는데요. 또한 동절기에는 면역력 저하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 쉽고요. 특히 만 65세 이상 결핵 발생률이 높은 결핵 고위험군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 도성마을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 건립되면서 주민들이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농원비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등 49억 원이 투입돼 올해 말까지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건립합니다. 이 시설은 가축분뇨를 농업용 액체비료와 퇴비로 만드는 시설로 분뇨 수집부터 운반, 반출까지 공정이 밀폐시설에서 진행돼 악취 발생을 줄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9월까지 국민들이 더 쉽고 간편하게 문서 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합니다. 현재 영유아 보육이나 일자리 지원 등 5개 업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 9월부터는 정부의 모든 업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서24 서비스는 시작 1년 만에 한 달 이용량이 10,000건을 훌쩍 넘어섰고 매달 30%씩 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절차가 간편해지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반응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5일 브라질에서 황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브라질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브라질 황열 감염 환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지난달 30일 기준 213명이 황열로 확진받았고 81명이 사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브라질 등 황열 유행 지역으로 여행하는 해외 여행객들은 출국 10일 전까지 반드시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